안녕하세요. 박사과정원이 윤혜진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비판적 사고에 대해서 다뤘던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 나왔던 내용 중에 표현의 타당성을 제가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표현의 타당성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저는 오늘 표현의 타당성을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적절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 두 번째는 정확한 용법으로 사용하는 것, 세 번째는 큰 것은 크게, 작은 것은 작게 표현하는 것. 이것은 사안의 크기에 대한 말씀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중요하게, 그렇지 않은 것은 그렇지 않게 표현하는 것. 이것은 사안의 중요도, 사안의 가치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적절한 용어와 적절한 용법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들었던 수업 중에 한 교수님께서는 발표자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그 용어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발표자가 썼던 어떤 단어에 대해서 그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렇게 쓰는 것이 정확하냐, 이런 것들을 가끔 짚으시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처음에 그 교수님이 그렇게 짚으시는 모습을 봤을 때는 저도 처음에는 그 이유가 궁금했어요. 왜 저렇게 짚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발표하시는 입장에서도 그렇게 질문을 받으면 본인을 지적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당황하시거나 위축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수업을 여러 번 들으면서 교수님께서 하셨던 것이 여기에 말씀드린 용어와 용법의 확인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교수님의 의도를 이해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그렇게 짚음으로 인해서 발표자가 그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나, 이런 것을 확인하셨던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학문이 세분화되는 경향이 있고, 그 학문 안에서도 또 분야도 다양해지고, 분야 안에서도 영역도 또 다양해지다 보니까 각각이 사용하는 전문적인 용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해당 내용을 잘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 같이 연구했던 내용을 논문이나 보고서로 쓸 경우에 그 해당 내용을 보시는 전문가들께서도 그 용어가 적절하지 않으면, 그 용법이 정확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읽을 때 혼란스러움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용어와 용법의 선택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인데 그게 어떤 분야에서는 특별한 의미로 또 사용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이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내용을 표현할 때 여기 말씀드린 용어와 용법에 좀 더 신중하게 잘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큰 것은 크게, 작은 것은 작게, 그리고 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부가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설정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설정하고 규정하는 것 중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문제의 사이즈와 중요도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문제 해결에서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큰 문제를 크게 봐야 되고 작은 문제를 작게 봐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에 잘못된 접근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중요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례들은 아마 여러분께서도 주변에서도 많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그게 연구에서만 아니더라도 일상적인 사안에서도 그런 사례들은 여러분께서도 많이 보셨을 거고 또 경험도 하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달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표현의 타당성들을 잘 고려해서 잘 표현하는 것이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전달받는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표현하는 것을 잘 알아듣는 것도 중요한데,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제가 수업에서 교수님의 사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확인하는 것이 꼭 말하는 사람이 맞다 틀리다 이것을 확인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내가 잘 이해하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함께 점검하는 과정이다. 이런 관점에서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표현의 타당성이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 때문인데요. 이 한계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희가 그 사안이나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저희 전문성과 경험의 한계 때문에 그 문제나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생각했던 것과 나중에 생각했던 것들이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런 여러 한계 때문에 표현이 타당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런 한계에 대해서 저희는 인식하고 있어야 하겠고요. 나중에라도 자신이 했던 표현이 잘못된 것이다, 이런 것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수정할 수 있는 것이 전문가로서의 책무이자 용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의도적으로 표현의 오류를 범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어떤 의도에 의해서 크고 중대한 사안인데 일부러 좀 작게 표현하거나 별 중요하지 않은 사안으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별 문제가 아닌데,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도, 사소한 문제인데도 아주 큰 문제인 양,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안인 양, 그렇게 포장을 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종종 겪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에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까 싶어서 그것을 덮으려고 일부러 좀 작게 축소해서 말을 한다거나, 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그 건으로 인해서 어떤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 좀 크게 부풀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것들을 주변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피해를 입기도 하겠죠.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표현의 영향력은 말하는 사람의 영향력이 클수록 더 커지는데요. 우리가 전문가가 된다는 것,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는다는 것은 사실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거잖아요. 전문성이 깊어질수록, 지위가 높아질수록 또 영향력이 더 커진다는 건데요. 그럴수록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에 대해서 좀 더 조심하고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사안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마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분들에게 좀 더 정확하고 좋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또 표현을 한 이후에도 내가 신중하게 제대로 잘 했나, 이런 내용들을 수시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표현의 타당성에 대해서 네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드린 말씀이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일하시면서 공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고요. 여러분의 대학원 생활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제 말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